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3억에 분양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땡큐 베리 머치 분양가죠. 이건 반값 아파트 정도가 아니죠. 그냥 줍는 것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분양 아파트가 실제로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분양가는 분명 주변 시세 대비 확실하게 후려치는 수준으로 그림은 기가 막히게 뽑았어요. 그러나 실제 건물이라는 것이 그림 속에서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 그림을 공감각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이 건축입니다. 즉 사람이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하는 곳이죠. 근데 이 부분이 요원하다면 정말 아리송한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일단 설계 수준에서 건물 골격을 갖추기 위해선 제일 필요한 게 바로 대지죠. 대지. 꿀꿀거리는 생물 말고요. 부동산에서 말하는 대지. 그러니까 땅은 땅인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말하죠.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서 제일 기초적으로 필요한 터입니다. 근데 이 대지 확보가 미지수 X네. 이렇게 되면 아파트 분양이라는 장밋빛 설계는 마치 종신형을 받는 상황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조합원들 모아놓고 시세는 10억인데 3억 분양가로 뿌리겠다고 공언은 했는데 땅이 확보가 안 돼. 그냥 그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언제 석방이 될지 기약할 수 없는 정말 종신형을 사는 기분으로 사업의 진척을 바라봐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오게 됩니다. 지금 제가 뭘 말하고 있나요? 바로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를 말합니다. 이른바 지주택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부동산에 1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지주택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날 수 있는 불구대천의 원수에게도 권모술수를 써서 걸려들게 하지 않을 정도로, 아니 원수라면 골탕을 충분히 먹일 수 있어서 얼마든 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가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 연민의 정이 느껴질 정도여서 차마 원수에게도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 정도로 지주택의 악명은 캐리비안의 전설을 뛰어넘는 해적질과 같은 아파트 분양 중 하나였습니다.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땅을 확보하지 못해서죠. 지주택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혹은 8호제곱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가 조합을 꾸려서 아파트를 냅다 올리는 사업입니다. 일단 중요한 건 조합원의 역할이 너무도 막중하다는 사실. 거의 시지프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가 감당하기 힘든 돌덩어리를 산 꼭대기까지 굴리고 가다가 정상에 이르면 다시 떼굴떼굴 돌을 아래로 굴리는 인간의 힘을 넘어선 극한 직업을 반복해서 하는 일과 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아니 무슨 조합원이 디벨로퍼야? 토지 매입 그리고 건축비 조달 등등 정말 말도 안 되는 개발 사업에 직렬 연결이 돼 있어. 이걸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일일이 결정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골이 상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주택 성공률은 2%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감당이 불감당. 그래서 주위에서 10억짜리 아파트 3억에 준다는 광고는 까재미 눈을 뜨고 스캐닝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 이처럼 지주택의 구조가 조합원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합에 잘못 가입했다가 머리 뽑다 세월이 다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다크나이트에 가까운 지주택 실패 사례를 귀멸의 칼날로 베서 도리어 성공의 귀담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죠. 가장 악랄한 지주택 사고들이 많았던 곳이었으면서 동시에 가장 모범적인 지주택 성공 사례가 있던 곳 바로 서울입니다. 그것도 요즘 상당한 러브콜을 받고 있는 동작구. 서울에서 일어났던 지주택 사업에서 성공한 사례는 대략 23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었던 사방팔방의 지주택 사업에 비하면 정말 미션 컴플리트는 드문 편이죠. 근데 이 23곳의 성공 케이스 가운데 무려 9곳이 동작구 아파트에서 나왔습니다. 이것도 참 희한한 일이네. 여러분의 귀에도 익어가는 김장김치처럼 익숙하게 들리는 보람의 자이. 현재 시세가 14억 정도 치고 올라와 있어요. 여기가 지주택, 지역주택조합 보무도 당당하게 출발. 마침내 2021년 10월 최근에 입주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작구에서 시세를 리딩하고 있는 단지들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 힐스테이트 상도 프레스티지, 상도역 롯데캐슬 파크힐 등등등 얘네들 대부분의 몸값이 14억에서 16억 정도 하고 있어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바로 제국의 역습이 시작됐죠. 분노의 아파트 매매가를 거침없이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아니 원수에게도 추천하지 않을 정도로 리스크가 높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웬걸? 성공 전도가 아니야.
이건 완전 로또 아파트 아닌가요? 작전 세력이 들어와서 미리 조합원 자리를 선점하려고 원수 얘기를 들이댔나? 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근데 이렇게 서울에서 성공한 지주택 아파트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동작구 분양 아파트들 대부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땅 문제가 적극적으로 해결이 됐기 때문이죠. 일단 매입해야 할 땅에 사연이 많으면 안 돼. 히스토리가 있는 땅들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혀있죠. 피자를 먹을 때 서로 싸우지 않을 수 있는 건 처음부터 커팅이 돼서 나오잖아. 물론 마지막 한 조각 남기고 심리전이 벌어지지만 땅도 마찬가지야. 일단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으면 땅 사기가 쉬워져요. 근데 이놈의 땅이 엄청 실이 넓어지면 넓은 만큼 수많은 사람들 손을 탔으니 얼마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겠어. 그러니 한 평 사는데도 3년이 걸리네? 이러니 사업이 앞으로 가겠어요? 뒤로 가다가 그냥 자빠지거나 엎어지지. 그래서 지주택 아파트가 셀 수 없이 빠그러진 겁니다. 근데 동작구는 개발되지 않은 구축 단독주택들이 많아서 개발에 대한 목마름이 극에 달했죠. 그러니 개발 사업이 가뭄 속에 단비로 피쳐질 수밖에. 그리고 비교적 땅 크기가 적은 곳들이 많으니 이해관계도 적고 해서 쉽게 토지 매입이 가능했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 넓은 땅을 여러 사람이 아니라 딱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네? 이건 그냥 게임 끝이죠. 죽어라 한 놈만 패면 돼. 설득 작업을 한 사람에게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협상이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는 사업은 빛의 속도로 진행이 되죠. 특히 종교단체에서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건 조합에서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달려들어서 성사를 시켜야 되죠. 예를 들어서 상도현대 메트로 센터파크 지주택의 경우에 상도 감리교회 부지를 매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냥 그 넓은 파일을 한 입에 꿀꺽. 그리고 아까 언급한 보람의 자이 만민교회가 소유한 부지를 한 방에 해결. 그래서 오늘의 보람의 자이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주택은 항상 자나깨나 조심하셔야 하지만 일단 부지 확보가 제대로 돼 있는 곳이라면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일단 일타 브랜드가 맡아야 돼. 왜? 뭐니 해도 머니. 자금 확보가 용이해지죠. 왜 일타 브랜드입니까? 국내 굵직굵직한 재벌 회사잖아요. 조합원들이 맨 땅에 헤딩하지 않아도 되죠. 일단 일타 브랜드는 돈 냄새를 잘 맡죠. 입지가 좋아서 수익성이 눈에 보인다 싶으면 얘네들은 사자처럼 산량을 습격하죠. 수익성의 냄새를 맡았는데 조합이 어려움을 겪는다 싶으면 지원 사격을 해주죠. 그냥 계좌로 돈을 쏴줘. 실제로 상도 스타리움 지주택은 GS건설로부터 지급 보증을 받아서 토지 매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일타 브랜드 회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지주택은 안전할 가능성은 높다. 이 두 가지만 필터링이 가능하다면 지주택도 상도동의 성공 사례를 충분히 재현할 수 있는 단지가 될 가능성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주택에 대한 편견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동시에 그게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 조합이 땅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타 브랜드사가 참여하고 있는지를 살피면 답이 나올 겁니다. 무턱대고 입지 좋다고 배팅하시면 안 됩니다. 옥석을 가려서 선택하시면 상도동 지주택 같은 아파트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주변 시세가 10억인데 분양가 3억의 아파트를 준다? 지주택 조합이 후려치는 분양가로 조건을 내걸죠. 일단 얘네들이 토지 확보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관건입니다. 그리고 일타 브랜드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호스트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파악. 그 다음으로 입지를 따지셔야 합니다.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교통사고 납니다. 동작구의 지주택 성공 사례가 지주택에 대한 편견을 깨는 서막이 될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일 듯 합니다. 눈을 남북으로만 뜨지 마시고 동서로도 뜰 수 있어서 동서남북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는 행운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볼 수 있는 만큼 내 집도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